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정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정말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연준의 FOMC 이후에 치솟는 금리와 함께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2% 가까운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자, 이에 오늘 우리 시장도 긴장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낙폭이 깊을 줄은 아마 예상하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돌파하면서 글로벌 시장 대비 더욱더 강한 하방 압력이 우리 시장에 있었고요. 결국에 코스닥은 사이드카를 걱정할 정도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결국에 700선이 깨지기도 했는데요. 자, 수급적으로는 개인들의 투매성 물량들이 좀 출회되면서 100개 종목 중에서 95개에 가까운 96개 종목이 파란불을 켰던 정말 쉽지 않았던 어려웠던 하루였습니다. 자, 도대체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시장을 좀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누구보다 발빠른 분석으로 우리에게 또 트렌디한 전략과 종목들 챙겨주시는 이모학 전문가님 모셨으니까 이모학 전문가님 모시고 앞으로 4분기에는 우리가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 챙겨보도록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모학 전문가님 오늘이 마지막 방송 출연입니다. 그만큼 오늘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께 모두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1시간도 여러분들 저희 홍당무와 함께 붉은 수익 가득한 시간들 앞으로 남은 하반기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모학 전문가님의 방송은 마무리가 되지만 노란톡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전략들뿐만 아니라 종목과 종목에 대한 매도 타이밍까지 모두 다 챙겨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 오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딱 50분 동안만 여러분들께 이러한 이모학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열어드릴 예정이고요. 들어오실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모학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사실 2년 가까이 또 이 네. 홍당무 방송에 출연하셔서 많은 분들께 또 많은 수익들을 안겨다 주시면서 기쁨을 또 안겨주셨는데 아쉽게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날이 또 오네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하고 또 시작에 대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일단은 홍당무 방송 이제 저는 월요일 출연을 마지막으로 일단 잠정 휴식기에 좀 들어갑니다. 하필이면 오늘 주식 시장이 또 폭락, 그러니까 블랙 먼데이라고 할 필요도 없겠죠. 지난주 금요일도 폭락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폭락이 계속 좀 이어지고 환율 같은 경우도 매일 13년 4개월 만이다, 5개월 만이다. 지금은 또 무슨 13년 6개월 만에 또 오늘 환율이 1,431원 종가 마감이 되는 정말 어마무시한 대내외적인 이러한 그 악재가 여러분들 계좌를 상당히 좀 우울하게 좀 만드는 날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번 2주 전부터 일단 방주 이 시장이 내리는 이 소나기를 어느 정도 좀 거치고 나서 또 무지개가 뜨기 전까지 또는 무지개가 뜨고 나서도 시장의 방향 여러분들한테 좀 잘 제시를 해드리고요. 지금 당장 내일 당장 어떻게 하자, 수익 낼 종목이 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면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주식을 일주일하고 2주일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면 또는 이 주식시장을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셔서 또는 코로나 정점에 들어오셔서 이 유동성 랠리의 끝자락을 잡으신 분들한테는 피할 수 없는 조정이거든요. 근데 주식을 10년, 20년 이상 하다 보면 이런 크게 또 떨어지는 사이클이 있고 그리고 돌아보면 언제나 그 하락을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든 전 세계 증시든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이 10년 주기로 나타나는 이러한 좀 현상들, 금융위기가 있었고 코로나가 있었고 이번에는 또 나중에 또 증시 역사가 이번 하락을 또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인플레빨, 미국의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말이 붙여지겠죠. 그 또한 지나갑니다.
또한 지나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큰 하락이 있고 난 다음에는 시장의 주도주가 분명히 바뀌고요. 또 시장의 컬러도 분명히 바뀌고 왜냐하면 수급 주체가 새로운 매수 주체로 다시 새롭게 세팅이 되는 마치 대륙 하나가 없어졌다가 새로 생겨나는 것처럼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으면 이 시장도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여러분들이 좀 잘 지나가시기를 제가 최대한 남은 시간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또는 이번 1시간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이 도움을 드리겠다. 이런 것을 일단 마지막으로 좀 약속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이 방송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락장에서 전문가님이 제일 바쁘다. 앞으로 주도주를 좀 찾아가기 위해서 가장 바쁜 시기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 시장보다 선방하는 섹터와 종목들을 잘 살펴보자라고 또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이 시장이 하락장에 끝나면은 앞으로 이 시장을 주도할 섹터와 종목들이 바뀐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자, 앞으로 이무학 전문가님을 볼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노란톡방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이무학 전문가님이 방송을 마무리하시는 만큼 노란톡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시장 상황과 그리고 섹터 종목들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주실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오늘밖에 없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들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죠. 빨간색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또 입장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이 있고요. 앞으로 남은 하반기도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발빠른 전략들, 분석들 챙겨 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정말 이 코스닥에서 사이드카가 정말 발동되는 것이 걱정이 될 정도로 낙폭이 깊었는데 자,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물량을 많이 빼지 않았거든요. 뭐 오히려 코스닥과 선물 시장에서는 순매수를 보였고요. 또 기관들이 또 양시장에서 좀 싸게 줍줍하는 모양새인지 매수 포지션이 좀 눈에 띄긴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개인들의 이 투매성 매물로 시장이 좀 빠진 건지 이것도 또 7월에 굉장히 또 우리 시장 많이 빠졌잖아요. 그때는 개인의 투매성 물량으로 반대 매매로 좀 많이 빠졌다라고 또 말씀 주신 기억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러한 반대 매매가 출회가 된 건가요? 그러니까 오늘 저도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장중에 이 외국인들이 시장이 폭락할 때 가만히 패턴을 보면 아침에 잠깐 사는 척 했다가 그대로 수지로 내려 꽂아버리거든요. 선물 막 10,000개씩 때리고 코스피 코스닥 양매도로 막 코스피 막 8천억 코스닥 막 4천억씩 장중 내내 들여밟고 종가까지 그냥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시장은요. 외국인이 선물 시장 매도로 돌아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코스닥 쪽도 외국인 매수가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매도로 전환되지 않고 종가까지 계속 매수. 네. 오늘 결과적으로 보면 선물 쪽에서 8,000계약 이상 매수 계약으로 포지션을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에서 1,200억, 코스닥에서 1,200억, 기관 800억. 코스피에서도 외국인들 매도는 34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장의 오늘 하락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현물 시장에서 얘네들이 올려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수를 안만 해도 위에 호가를 안 잡아주고 밑에만 깔아놓으면 주식가가 올라가나요? 안 올라가죠. 단 1호가라도 위에 호가를 잡아야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밀수록 밑에서만 체결을 시켜주니까 개인들 계속 투매 나오는 거 매수로 찍히긴 했습니다만 공격적인 수급이 아니죠. 굉장히 소극적인 수급이고 개인 투매를 벌리고 계속 받아먹기만 했다. 이렇게 포지션을 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지금 시장의 악재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악재들. 그러니까 환율이라도 조금 오늘 떨어졌고 아니면 오늘 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라도 좀 괜찮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뭔가 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트리거
온통 어두운 곳에 한 줄기 빛이라도 있어야 통로를 이쪽 통로인지 저쪽 통로인지 빛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 저쪽이야 저쪽이 하는데 온통 어두컴컴하니까 시장이 갈팡질팡하면서 그대로 주저앉아버리는 이런 현상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외적인 요건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일본의 오늘 악재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영국의 파운드화도 굉장히 좀 악재. 유로 1페리티가 깨졌죠, 그죠? 영국 파운드화도 초강세, 달러 초강세도 있겠습니다만 영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정책적으로 이게 경기 부양에 나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환율에 좀 악영향을 미쳤죠. 근데 영국은 그렇게라도 정부 정책을 펼치잖아요. 일본 뭐 어떻게 했어요? 일본도 환율 개입. 그러니까 환율 개입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놓고 환율을 방어합니다 하면서 우리나라가 정부에서 발표하고 막 환율 사들이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너 환율 조작국이구나. 그러면서 또 이 굉장한 페널티 압력이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환율 외환시장에서는 필요한 게 계속 구두 개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개입할 거야, 우리 개입할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죠. 통화 스와프 못했죠. 계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 외교적으로도 계속 코리아 패싱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정말 스스로 좀 어떻게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증시가 자생력을 갖고 좀 잘 하지 않으면 지금은 진짜 우리나라 코로나 이후 유동성 열릴 때 전 세계 상승률 거의 2, 3위, 1, 2 다퉜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 세계 하락률 1위죠. 그죠? 해외 증시 그렇게 많이 안 빠지는데 우리나라 코스닥 오늘 5% 이상 빠지는 거 보면서 참 찹찹한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종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다 같이 빠집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 아시잖아요. 그죠? 떨어질 때 다 같이 빠지고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가면 주식 한 10년, 20년 갖고 있으면 상폐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무조건 수익 나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나요? 지난 상승 때 수익 나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만큼 종목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증시는 어차피 또 올라갑니다. 이거는 이 경제학적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주식은 올라가는가요? 시기의 문제죠. 거기에는 이제 종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시간상 오늘은 종목 상담을 좀 못 해드리고요. 대신에 종목 상담은 올려주시면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또 책임지고 어려운 시장인 만큼 제가 글로 시간 나는 대로 내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은 대신에 제가 준비한 것은 우리 앵커님한테 잠깐 힌트를 드렸지만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또는 시장이 바로 내일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강세장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다음 상승장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좀 가득가득 채워서 가져와 봤으니까요. 남은 시간 여러분들 우리 금도끼 종목 파이널이라고 생각하시고 종목 보따리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장 정말 호재성에 대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통화 스와프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어쨌든 뭐 시장이 내려갈 땐 다 같이 내려가더라도 다 같이 떨어지더라도 올라갈 때는 철저하게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시장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섹터와 종목들을 찾아가는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한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렸던 만큼 마지막 방송인 만큼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들과 섹터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 좀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챙겨보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 방송인 만큼 여러분들께 종목명은 모두 다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장 많이 흔들리는 만큼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 들어가고 언제 파느냐가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 텐데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무학 전문가님 방송은 이제 끝이 나지만 계속해서 노란톡을 통해서는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추가적인 피드백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이고요. 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또한 노란톡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이무학 전문가님이 또 상세하게 답변을 주신다고 하니까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 그 링크 클릭하셔서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어쨌든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시장이 만약에 이제 반등을 준다면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 우리는 좀 어떤 섹터와 종목들을 봐야만 이 시장을 좀 이겨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안 되는 것부터 좀 체크를 계속 해드리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좀 어렵습니다. 네. 반도체 경기 침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성장성에 뭔가 확실한 답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계속 미진하다 보니까 이 수성의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공성의 자리는 따라잡는 추격자 입장은 주가에 바로 반영이 되는데 1위의 입장, 수성의 입장에서는 추격자를 따돌리는 거는 주가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은 진보상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성장성을 계속 보려면 그 기업은 계속 추격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수성의 입장이 쉽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진영은 여전히 어려운 것 같고 자동차 쪽은 여전히 좋아요. 제가 차차차를 좀 말씀을 좀 드려봤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이 이 법안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좀 끼워줬으면 저는 분명히 현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백을 현대 기아차가 메꿔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앞으로도 뭐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만 이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 인플레 법안에 제외가 된다. 우리나라 자동차는 괜찮아.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니네 뭐 와서 공장도 짓는다고 하니까 좀 봐줄게. 니네 우리가 보조금 줄게 하면 여지없이 주도주가 될 겁니다. 근데 법안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완성차 쪽은 좀 갸우뚱한다 그랬죠. 뭐 여러 가지 트라이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좀 묵묵부답인 상황을 보니까 계속 이번 회동도 뭐 40몇 초에 끝났고 뭐 우리나라 바이든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이 저기서 다른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라 저기서 얘기해서 올려 하면서 계속 대답을 회피를 하고 있죠.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 인준한 법안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그런 특혜를 줄지 여부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완성차를 좀 제외하고요. 현대기아차는 좀 아쉬운 상황. 자동차 부품주도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와 미국에 공장이 없는 회사는 분명히 차별이 돼야겠죠. 특히나 미국에 공장이 없고 중국에만 공장이 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상당한 좀 타격이 있겠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좀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좀 부분들보다는 좀 피해갈 수 있는 섹터들 바로 2차 전지, 소재 쪽,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쪽, 그죠? 이쪽 종목들 그리고 또 자율주행 쪽 이렇게 세 가지 오늘 차차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금도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쪽은 인플레 법안으로 완성차보다는 2차 전지 소재와 장비, 자율주행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관련한 종목들까지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일단은 자, 첫 번째는 오늘은 여러 가지 종목을 뭐 제가 공개할 수도 있고요. 네. 우리 앵커님 공개하실 수도 있고 오늘 마지막 방송이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제가 강조를 많이 해드린 종목도 있으니까 아마 종목명이 브랭크 돼서 나가더라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많이 들으셔서 유추할 수도 있고 그 종목이지 하면서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을 수도 있을 종목들입니다. 물론 종목명은 오늘 공개가 안 되는 케이스들은 제가 또 이제 노랑톡방 오늘이 마지막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뭐 추후 공개합니다. 뭐 이런 건 없겠죠, 그죠? 제가 뭐 바로바로 알려드리겠지만 종목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화면 보시면 자 2차 전지 4대 소재입니다.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이게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국내 유일 양극재, 음극재를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다. 이것만 봐도 이제 여러분들 감이 딱 오셔야 되겠죠, 그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자, 왜 미국 법안, 인플레 감축 법안 IRA에서 이 종목은 풀이할 수 있나요? 미국 GM과 합작사를 만들었죠. 얼티엄 캠이라고 투자 금액 6억 3천만 달러, 공장 캐나다 퀘벡주, 뭐예요? 양극재,
말씀드렸잖아요. 4대 소재에서도 양극재가 제일 단가가 좋고 즉시 뭐 리튬이나 이러한 그 원재료 가격 상승이 바로바로 반영이 된다. 얼마 전에 리튬 또 가격 급등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테마주도 움직였고 가격 바로 전해가 되니까 어때요? 4대 소재가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전해질이 제일 안 좋고 분리막 종목들 박살나면 주가 다 박살났고요. 양극재 3개만 오늘은 떨어졌지만 LNF, 코스모, 그죠?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 BM 그리고 이 종목 3개가 양극재에서 유일하게 지금 살아남은 섹터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티엄 셀즈 벌써 8조 원 규모의 수주를 해놨습니다. 전기차 연간 22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 능력을 언제까지? 네, 2024년 하반기까지 완공을 해서 가장 빠르게 얘네들이 이거를 부랴부랴 인플레 감축 법안이 나와서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다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터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선구안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보시면 2020년, 2022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많이 증가하지는 않는데 본격적으로 2023년, 2024년 이게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얘네가 원료까지 흑연이나 이렇게 이 그룹 자체 내에서 광물을 흡수할 수 있는 니켈, 주석 같은 이러한 원재료, 광물을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광산, 지분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정말 전기차가 작년에 전기차 연간 생산량, 판매량이 얼마였냐면 전 세계에서 666만 대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한 800만 대, 그리고 뭐 이제 1000만 대, 2000만 대로 확 이제 늘어나겠죠, 그죠? 정말 1년 전기차 소비량이 한 2천만 대, 3천만 대 이상 될 때 이제는 무슨 싸움이다? 뭐 배터리가 뭐 얼마 가고 뭐 무슨 차가 뭐 얼마가 디자인이 이쁘게 만들고 뭐 이 차가 뭐 이런 분야를 떠나서 어느 정도 정점으로 가면 기술력은 점점 비슷해집니다. 아시잖아요. 삼성전자도 뭐 갤럭시 S 뭐 8, 9 갈 때는 뭐 카메라 화소가 200만, 400만, 1200만, 2400만, 듀얼 폴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육안으로 카메라 화소는 잘 구별도 안 되고 뭐 이게 10인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전기차도 나중에 그런 완성 단계로 가면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때 차이점은 뭐다? 원재료를 어느 정도가 빨리 수급할 수 있는지가 아마 관건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빛을 발하니까 영업이익률이 이제 앞으로 나올 2년, 3년 중에서는 제가 그래서 이 종목 뭐였어요? 끝에 가면 내가 다 이겨. 끝에 가면 내가 다 이겨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종목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민하지 말자. 2차전지 소재 쪽에서는 이것만 봐도 2, 3년 농사 다 짓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궁금한 종목이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지금도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면 우리 금도끼 종목의 수익률 화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중에서 우리가 2차전지 소재주가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무려 수익률이 58%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저 또한 여기서 50% 넘는 수익을 또 챙겨가고 있는 만큼 오늘 조금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살짝 또 기울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이 또 기회가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자,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만들고 있는 또 GM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생산량 또한 계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성장성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특히나 이 2차전지 소재주 중에서 원재료부터 생산을 하는 만큼 정말 차별성이 있는 그런 2차전지 소재주다라고 또 챙겨주시면서 2차전지 소재하면 이 종목을 좀 챙겨가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장 많이 흔들리는 만큼 여러분들 지금 들어가시기보다는 이모학 전문가님이 노란톡을 통해서 이러한 종목에 대한 매도 타이밍도 함께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종목 꼭 챙겨가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여기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지금 들어오셔야만 여러분들 이 종목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차 전지 또 장비주도 챙겨오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소재 쪽에서는 우리가 58% 넘어가는 수익이지만 지금이라도 좀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장비 쪽에서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장비 쪽에서는 자 화면을 잠깐 보시겠어요? 화면부터 볼게요. 네. 자, 이 종목은 뭐냐면 이물질이 끼거나 충격이 있거나 과충전이 있거나 하면 2차 전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뭘까요? 발열? 화재. 화재. 네. 이게 폭발을 한번 해버리면 불이 안 꺼집니다, 이거는. 오늘도 조금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아직 사고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오늘 또 인재 사고가 네. 한 몰에서 좀 나와서 사상자 수가 지금 한 7명 정도로 집계됐나요? 네, 아무튼 맞아요. 좀 안타까운 네.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자, 뭐 그래서 이 종목을 갖고 온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으니까 뭐 사고 관련주를 보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배터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뭘까요? 나중에 정말 폐배터리 문제도 문제지만 진짜 직면한 문제는 바로 이런 사고잖아요. 네. 저도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저희 아파트 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소들이 쫙 있잖아요. 야, 저기서 터지면 이거 아파트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정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죠, 사실. 그러니까 전기차를 타는 오늘 또 사람들. 일부 언론들 보니까 전기차 배터리 충전소가 아파트 지하에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불이 오. 밑에서 위로 이렇게 연기가 버치니까요. 네.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안전에 대한 문제도 좀 간과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폐배터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배터리 화재는 우리가 좀 시급한 문제다. 다시 한번 노이즈될 수 있다라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화재 사고보다는 좀 덜하긴 합니다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그래서 이 종목이 하는 이 기업은 이 전기차 충전 중이나 폭발하는 이러한 그 보호 장치, 그러니까 자동차의 셀을 2차 전지 배터리 셀을 보호하는 이러한 그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이 이 배터리 폭발을 방지하는 이렇게 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설명을 드릴 때 왜 영업이익률이 계속 들쑥날쑥. 그러니까 주가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식음료 같은 경우는 어때요? 라면값 한번 오르면 나중에 밀값 내려가면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잖아요. 한번 오르면 웬만하면 잘 안 떨어지는 게 식음료잖아요. 그래서 그런 섹터들은 뭐 다른 상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품 가격이 전이가 빠르게 이루어지면 한 번 올라간 가격은 잘 안 내려오기 때문에 기업들 주가가 막 올라가기도 하죠. 맞아. 지난번 뭐 전쟁 터졌을 때 뭐 트레이더들 뭐 이런 기업들 주가가 뭐 간장 만드는 회사들 이런 종목까지 대두 가격 올라가니까 간장 가격도 올라간다 해서 신송 이런 기업들 신송간장, 신송올디스 주가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이쪽은 좀 틀려요. 상품 가격이라는 것은 제품 전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라 자 보시면 이 기업은 원재료 비중에서 알루미늄 가격이 40% 50%거든요. 그러니까 짜장면 5,000원이면 이 밀리 한 2,500원 들어가는 거예요. 밀 가격의 급등에 따라서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틀려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 OP 마진 여기 나와 있죠. 영업이익률입니다. OP 마진, OPM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영업이익률 10%대 안쪽으로 확 떨어지면서 어떤 때는 뭐 거의 이거 팔면 적자나겠나라는 수준까지도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굉장히 전기차 종목 중에서는 PR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평가. 맨날 리포트 보면 이 종목은 저평가 되는데 이건 저평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서 OP 마진율이 이렇게 막 10%에서 2% 왔다 갔다 하는 기업이 위험하잖아요. 비쌀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은 디스카운트는 받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주가는 굉장히 너무 싸다. 왜냐하면 보시면 지금 알루미늄 가격입니다. 지난 전쟁 한참 터졌을 때 2020년 초반 때 3,849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지금 무슨 비트코인 같죠? 지금 2,145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마이너스 44%입니다. 반년 만에.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상반기 안 좋았다가 주가는 영업이익률은 확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주가는 지금 장 떨어지면서 확 박살나 있어요. 올해 분명히 3분기, 4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 저평가가 분명히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장비단에서는 여러분들 이 종목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장비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전기차.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런 만큼 안전성에 대한 경계감도 충분히 가져가야 합니다. 특히 전기차는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데 이러한 위험성을 좀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또 실려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만큼 이 종목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PER이 낮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주가 가치 대비 저렴하다라고 또 챙겨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종목도 노란톡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이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타이밍 또한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자동차 중에서 우리가 2차 전지 소재와 장비까지 챙겨봤고요.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이 시장에서 좀 챙겨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자율주행에서는 어떤 종목일까요? 그렇죠. 오늘 일단은 지금 노란톡방을 계속 보니까 오늘 방송 자꾸 마지막 우리 못 보는 건가요 하시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까지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지요. 방송이 끝난다고 노란톡방 셔터 내리고 여러분들 안녕히 가세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방주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아의 방주처럼 여러분들 이 소나기가 멈출 때까지 무지개가 피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거니까요. 지금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안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헤어짐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마지막 들어오실 수 있는 찬스다, 기회다 말씀을 드리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무님 이제 못 봐요라고 난리가 났네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못 보지만 네. 여러분들 또 여러 가지로 또 만나 뵐 겁니다. 자, 아무튼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자 여러분들 레벨 몇 하는데 이거 보세요. 제가 이 화면도 필요하시면 제가 노란톡방에 이따 올려드릴게요. 이게 자율주행 레벨 테스트인데요. 레벨 테스트가 아니라 이제 레벨 단계. 지금 우리가 와 있는 단계가 약 한 4단계 정도 와 있어요. 네. 지금 테슬라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테슬라 머스크는 2023년 5월까지 요거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 자동화. 운전 주시 전 구간 불필요하고요. 자동화 구간 전 구간 필요 없고요.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 아예 운전석이 없다니까요. 이게 내년에 머스크가 하겠다고 밝힌 레벨 5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있는 거는 이것도 대단하긴 하죠. 레벨 4 4단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 로컬 택시, 지역 무인 택시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이 화면 보시면 이게 강남 일대 달리는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자, 보시면 카카오랑 업무 협약을 했죠. 여러분들 좀 있으면 요 택시를 한번 타보실 수도 있어요. 오. 지금 혹시 테헤란로, 강남대로, 네. 영동대로, 그리고 원주로, 남부순환로 이쪽 다니시는 분들은 혹시 보셨을지도 몰라요. 지금 사람은 타고 있는데 운전은 안 합니다. 혹시나 해서 사람이 한 명 타고는 있어요. 안전 관련자가 한 명은 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완전 기술로 지금 이 도로에 딱 2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시범. 네,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 허가를 받아서 아이오닉 E5 로보라이드라는 현대차가 시험 운전을 계속 하고 다녀. 이게 이 가림막 그러니까 자동차 처음에 디자인 테스트, 성능 테스트 할 때 가림막 치고 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달립니다. 자율주행 차라고. 자율주행 한 2대가 다니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뜻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내부터 지금은 시험 주행 이 2대만 지금 이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강남 일대가 굉장히 차도 막히고 도로도 좀 밀방도 많고 좀 수월하지는 않잖아요. 네.
좀 외곽진데서 테스트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고속도로에서도 우리가 반자율 주행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남 일대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잘 사고 없이 진행하는 거 보니까 연내에는 여러분들 이 화면 그대로 카카오 딱 택시 부르면 자율주행 택시 한번 딱 불러보실 수 있는 그날이 아마 11월, 12월에는 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자, 미래차 4대 분야 모빌리티 전기차 커넥티드 자율주행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이 말씀을 뭐 누차 강조 드렸으니까 이 기업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좀 빅 이벤트가 있어요. 무슨 이벤트가 있냐면 이 머스크 좋아하시는 분들,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 테슬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슬라 AI 데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얘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 이 시장의 기대치는 거의 로봇 쪽에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요새 좀 잘 안 빠지고 구간별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일단 이벤트에 로봇이 좀 중심이긴 하겠지만 또 자율주행이 좀 빠지면 또 약간 좀 서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방의 감초처럼 이벤트적인 측면도 분명히 금요일 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관련해서 이 종목들 또는 자율주행 관련주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제가 로봇주는 갖고 온 게 없지만 로봇주들도 내일 노랑톡방에서 몇 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이 자율주행 시대가 우리 바로 눈앞에 또 다가온 만큼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우리가 놓칠 수 없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특히나 이번 주에 테슬라 AI 데이라고 해서 정말 이슈가 있습니다. 모멘텀을 타고 이런 모멘텀을 타고 이 종목 올라갈 수 있을지 또 이화학 전문가님이 함께 챙겨보도록 하고요. 자, 플러스로 여기에 로봇 관련해서도 새로운 종목을 또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앞으로 로봇 그래도 시장에서 좀 선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섹터도 좀 챙겨보자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이러한 종목과 전략들 모두 다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 15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좀 챙겨봐야 할 섹터 중에서 자동차 관련해서 2차 전지 장비와 소재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종목들을 또 챙겨봤고요. 자, 그렇다면 자동차 말고는 또 어떤 종목들을 어떤 섹터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코로나 끝자락을 우리가 또 잡아갑시다. 우리가 코로나 끝에서는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지만 인플레라는 복병을 만나서 여러분들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만 인플레랑 코로나랑은 상관은 없죠, 그죠? 인플레가 코로나를 몰고 온 것도 아니고요, 그죠? 코로나가 인플레를 몰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시대와 코로나는 이제 별개로 좀 떨어뜨려 보고요. 인플레가 뭐 끝나요, 코로나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제 정말 마스크를 벗는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관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피부 미용, 하나는 또 피부 색조 두 가지. 그러니까 뭐 굳이 남성 여성을 따지진 않겠습니다만 피부 미용 쪽은 분명히 코로나 엔데믹 시대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한 번씩 다 올랐잖아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제약 바이오 종목부터 시작해서 뭐 마스크, 손 세정제 만드는 업체들, 뭐 알코올, 뭐 면 부직포 만드는 회사까지 진짜 뭐 별의별 종목이 다 올랐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피해주들, 코로나 엔데믹 관련주는 올라간 것이 딱 몇 개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다시 박살났지만 항공주들 한번 쫙 올랐었잖아요, 그죠? 우리도 진에어 또는 아시아나항공 수익 많이 내드렸었죠. 그리고 또 이 여행 관련해서 우리가 노랑풍선 하도 먼 얘기인 것 같지만 올해 얘기입니다. 맞아요. 올해 연초 얘기예요. 네. 주식이 참 이래요. 정말 20-30% 이상 수익 났던 것도 정말 작년, 재작년 일인 것 같고 오늘이 당장 굉장히 괴롭지만 또 금방 과거는 또 다시 새로운 또 미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보면 저는 참 안 움직인 종목도 좋아합니다. 시장에서 좀 소외돼 있었던 종목들. 그러니까 소외돼 있었다는 것은 개인들 손때가 안 묻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 주역은 리오프닝 진짜 다음 주역은 환율에서 벗어날 수 있고 킹 달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긴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섹터 어디냐?
바로 피부 미용 쪽 화장품인 것 같습니다. 이 기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시크릿 듀오로 우리 앵커님 잘 아시는 너무 좋아하죠, 네. 저 기기. 네. 유명한 기기고요. 근데 이거 오늘 못 보셨나요? 오늘 차이죠. 차세대 레이저 기기 리팟. 이게 시크릿 듀오의 신상입니다. 오, FDA 리팟. 승인을 받았나요? 받았어요. 와. 이게 FDA 승인이 그러니까 이 리팟이 이제 차세대 이 주력 시크릿 듀오가 이 기업의 주력 제품인데요. 이 주력의 차기 제품이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4월 달에 품목 허가는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품목 허가 식약처에서 품목 허가 먼저 받고 시간이 좀 걸릴 줄 알았는데 불과 한 5개월 만에 미국 FDA 승인을 따냈습니다. 글쎄요, 미국 FDA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기관인데요, 그죠? 이렇게 빨리 승인을 내줬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루다의 좀 영업력이나 이 이루다가 갖고 있는 이 유통사, 미국 유통사의 좀 로비 이렇게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은 분명히 실적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려운 장세지만 성장성 같이 이렇게 신제품, 신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찾기 힘든 재료적 모멘텀이 되겠지만 이런 것들 소멸성 재료가 아닌 연속성인 재료들 FDA 승인 받은 거 뭐 어디 가요? 이 제품이 뭐 2상, 3상 승인 나왔고 뭐 다시 뭐 제품 허가 받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승인 났으면 끝입니다. 이제 판매도 돼요. 그죠? 이런 모멘텀 바로 눈앞에 있는 성장성은 여러분들 충분히 사로잡으셔도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또 올해 루트로닉으로 굉장히 또 큰 수익을 또 챙긴 만큼 이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방송을 통해서 방금 이 종목 명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좀 이 종목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시면서 여러분들 꼭 이 종목 가져가신다면 수익으로 이뤄낼 수 있다라고 챙겨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는 화장품 특히 색조에 대한 또 수혜 코로나 끝자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제 1년 9개월 동안 홍당무 방송 이제 10분 남았네요. 네. 숨 좀 돌릴까요? 숨 돌릴 네. 시간이 없어요, 지금. 네. 하나라도 더 지금 시청자분들께 더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마지막에 여러분들, 숨 돌릴 시간 드릴게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시간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10분이 힘으면 이제 못 들어오시니까요. 네. 아무튼 뭐 마지막 또 힘을 좀 내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최대 포인트 메이크업 말 그대로 색조 전문 기업이다. 분명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운 장 폭락장이 어제 오늘도 들 빠졌고요. 스타트가 좀 잘 살아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품 기업 중에서는 뭐 이제는 콜마, 코스맥스, 퍼시픽 이렇게 좀 LG생건 이게 좀 우리가 좀 익숙해져 있는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확실히 팬데믹에서는 마스크를 벗으니까 색조다, 립이다, 아이다 이렇게 좀 제품을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은 또 말씀드렸지만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마진율이 좋아진다는 것은 뭐예요? 프레스티지 고객사 말씀드렸죠. 이 이니스프리에 납품하는 거랑 루이비통에 납품하는 거랑 단가가 한 3-4배 차이. 그래서 이 기업의 고객사들 루이비통, 로레알, 에스티로더, 그리고 코티까지 빅4 오디세 통과하는 생산, 설비, 프로세스를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생산하는 제품을 여러분들 면세점 가면 루이비통에서 ODM으로 얘네가 만든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지는 회사 진짜다. 이 기업은 진짜다. 다른 기업들 코리아나 뭐 이런 것들 뭐 테마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뭐가 뭐 했대 그러면 확 떴다가 이렇게 작살나는 거 말고 좀 안정적으로 쭉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이 종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화장품 이 종목 단연코 이 종목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종목도 포트폴리오에 잘 껴두시면 코로나가 진짜 끝나가는 시점 리오프닝주들 마지막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섹터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끝자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를 가지고 오시면서 실외에서 마스크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곧 실내에서도 그러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두 가지 종목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하나랑 그리고 화장품 색조 쪽 챙겨봤으니까 여러분들 이 종목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가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결정짓는 가장 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무학 전문가님이 이러한 부분들 챙겨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화면 하단에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뜨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과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좋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우리가 클래시스랑 루트론이 관련해서 정말 50% 넘는 수익을 챙긴 만큼 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봐야 하는 섹터는 또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애플로 가봅시다. 아까는 테슬라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애플의 스마트 디바이스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AR이라는 것은 증강현실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이 포켓몬 고 이런 스마트폰 게임 있잖아요. 만화책에서는 드래곤볼에 나와서 스카우터 같은 거 있는 현실에다가 뭐 이렇게 좀 뭐를 증강해서 이렇게 보이는 게 증강현실이고 VR이라는 것은 이제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지 않은 현실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끼고 뭐 이 88 열차를 탄다든지 뭐 이렇게 바이킹을 탄다든지 이런 게 이제 가상현실이고요. 이제 애플이 준비하는 것은 이제 XR 이 두 가지를 합친 거리 MR이라고 하는데요. XR, MR 이 기기는 뭐냐면 이거를 쓰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화상 관련해서 뭐 화재 진압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화재 진압 소방관들이 연습하려고 진짜 건물에다 불내놓고 막 가스 방독면 써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진짜 돌려볼 수 있는 옛날에 무슨 뭐 그런 드라마 혹시 있지 않았나요? 알 아브라함의 추억? 네. 칼 들고 진짜 막 싸우는 거? 그 가상현실에서. 그게 이제 네네. XR입니다. 네,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 알 아브라함의 추억인가 궁전인가 뭐 아무튼 네, 있습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그게 가상현실에 이게 온다는 겁니다. 네. 영화가 진짜 현실로 애플이 만든다는 겁니다. 와. 자 그러면 애플이 어느 갈까요? 말씀드렸듯이 애플의 눈 LG 이노텍이죠, 그죠? 와, LG 이노텍에 납품한 전력이 있고요. 네. 지금 이 기업은 인텔이나 삼성전자 국내 자율주행 업체등에 납품한 이력이 있고요. 비스포크 제트 로봇 로봇 청소기에 스테레오 카메라를 납품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인텔, LG노텍, 삼성전자 이렇게 뭐 말만 들어도 아는 유수 정말 글로벌 IT의 빅테크 기업들한테 납품한 전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테마를 말씀을 드리더라도 너무 허무맹랑한 막 시총 막 500억짜리 적자 기업들 이런 거 갖다 드리면 뭐 잠깐 번쩍일 수는 있겠지만 작으니까요, 그죠? 뭐 제가 뭐 빅마우스는 아니지만 잠깐 번쩍일 수 있지만 주가 연속성은 떨어지잖아요. 언제 사고 팔겠습니까 이거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당장이 아니더라도 한 3개월 정도라도 볼 수 있는 또는 6개월, 1년도 좋고요, 그죠? 미래 성장성을 가진 기업들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네. 그래서 마지막 화면 멋있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애플카, 애플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에 있는 애플. 우리 애플의 이 미래 성장 동력. 애플이 뭐 한다라는 네. 것은 굉장한 파괴력을 네. 갖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XR기기 관련해서 종목 하나를 챙겨봤는데 우리가 LG 이노텍으로도 150% 넘는 수익을 올해 초반에 또 챙긴 바가 있고요. 자, 뿐만 아니라 뉴프렉스로 XR기기 관련해서 우리가 124% 넘는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자동차 관련해서 그리고 미용 관련해서 XR기기 관련해서 종목들을 총 6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정말 이 돌아보면 전문가님과 함께 2차 전지로는 후성, LNF 뭐 100% 넘는 수익이었고요. 자, 수익률 화면만 보셔도 이수화학, 포스코케미칼, 화신 같은 종목들 2차 전지 관련주로 우리가 110% 넘는 수익, 58%, 47%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뉴프렉스 XR기기 관련해서 우리가 124%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만 대면 입장 링크 뜨니까 링크 타고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지금 마지막입니다. 자, 정말 2년 가까이 팍스 홍당무와 또 출연하시면서 디테일한 시황들과 함께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로 정말 많은 수익을 내주시면서 시청자분들께 많은 기쁨과 또 위로가 되어주셨던 이무학 전문가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딴 거 없어요. 네, 우리는 방주 안에서 여러분들 제가 잘 또 이끌어서 결국은 또 이 사이클을 이겨내시게끔 또 이 하락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나 때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여러분들의 후배들한테 다른 또 주린이들한테 여러분들이 한때 영웅당처럼 들려드릴 수 있는 그날은 분명히 옵니다. 잘 참고 인내하시고요. 네. 종목 선정 저랑 같이 앞으로도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무학 전문가님을 믿어주시고 애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내일 밤 9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